안녕하세요. 아이템 모바일 라이모 운영 중인 루이시스입니다. 지난 리뷰에서 잠시 소개를 드렸다시피 샤오미 Mi 9 SE는 3개의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1200만화소의 메인 카메라와 1300만화소의 초광각, 그리고 800만화소의 마운 카메라인데요. 이제는 샤오미 스마트폰의 카메라도 이제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에 올라와 있긴 하지만은 좋은 평가를 받아왔던 기기들은 다른 제조사와 마찬가지로 플래그십 라인업 정도였습니다. 티어 구분을 위해서인지 중국기들은 미노트3 정도를 제외한다면 평범한 수준의 카메라였다고 봐도 될 건데요. 그렇지만 중국기들 또한 지난달 소개를 해드렸던 홍미노트7을 보자면 그 수준이 많이 올라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고요. 메인 카메라 한정이지만 샤오미의 플래그십인 Mi9과 같은 센서를 가지고 있는 Mi9 SE는 다른 기기들과 어떤 차이를 보여줄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기기는 같은 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를 가지고 있는 삼성 갤럭시 S10 에센셜과 작년에 출시된 샤오미 스마트폰 중에서 플래그십을 제외하고는 가장 좋은 카메라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 포코폰입니다. 이제 보실 사진들은 유튜브에 화질 열화도 생각을 해야 할 테고요. 시청 기기에 따른 차이도 있을 테니까 필요한 분들은 디스크립션에 있는 샘플 원본을 다운로드해서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샤오미 Mi 9 SE의 3개의 눈,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살펴볼 텐데요. 올해 출시되는 여러 제조사의 스마트폰 카메라들, 이제 눈 하나만 달고 있는 녀석은 없습니다. 샤오미 Mi 9 SE 또한 마찬가지죠. 샤오미 Mi 9 SE 카메라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구성들을 잠시 살펴보자면 1200만화소의 메인 카메라는 소니의 IMX586 센서를 탑재하고 있고요. 이 센서 4개를 합쳐서 1.6 마이크로미터 센서 사이즈를 가지게 됩니다. 센서가 커지면 당연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아지고 그만큼 사진 품질 또한 예전의 샤오미는 기억 속에서 지워도 될 정도로 훌륭한 사진을 촬영할 수 있고요. 여기에 비교 대상으로 삼은 삼성 갤럭시 S10 에센셜 대비해서 2배 이상 빠른 AI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서 누가 사용을 해도 만족할 만한 사진을 찍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800만화소의 마운 카메라는 일단은 센서 정보를 알 수는 없는데요. 화소는 좀 부족해지더라도 화질 열화 등의 사진 품질이 떨어진다는 느낌은 전혀 들지를 않습니다. 그 이외에도 1300만화소의 초광각 카메라는 야외 활동을 할 때 좀 더 시원한 화각의 사진을 촬영해 볼 수 있다는 점이 무척이나 매력적일 텐데요. 이 초광각 카메라는 샤오미로서는 Mi9과 Mi9 SE에 처음으로 탑재가 되는 건데요. 같은 기능이 탑재된 타사 스마트폰 사용자들에게도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기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홍미노트 7부터 이어진 4800만화소 촬영 기능인데요. 이 4800만화소 촬영은 Mi9 SE에 탑재된 소니 IMX586 센서 하나만을 사용을 해서 촬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센서 사이즈가 1.6 마이크로미터에서 0.8 마이크로미터로 줄어들다 보니까 사진 품질에서는 1200만화소 사진보다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에 이런 주간 사진과 같이 광량이 충분할 때에는 1200만화소의 메인 카메라로 찍어서 확대를 하는 것보다는 고화소로 촬영을 해서 사용하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기능별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사용하게 된다면 조금 더 멋진 사진을 남길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른 기기들과 비교를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어지간히 이름 있는 브랜드의 중국기 이상이라면 주간 사진의 화질 비교는 크게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까지 발전을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Mi9 SE의 메인 카메라 품질 또한 어느 플래그십 카메라에 견주어도 떨어지지 않는 품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비교하는 세 기기 모두 1200만화소의 메인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진 품질에서는 큰 차이를 느낄 수가 없고요. 각 제조사별 최적화와 그리고 센서별 색감의 차이 정도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사진 안에서도 100% 확대를 했을 때는 분명히 우열이 나뉩니다만은 개인 선호도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릴 정도이지 세 기기 모두 괜찮은 사진이라고 생각이 되는 정도고요. 태극 무늬의 색상차가 존재를 하긴 합니다만은 이 부분 역시 촬영 각도에 따른 차이 그리고 각 스마트폰별 최적화 모드에 따른 색상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렇지만 직접 사진을 촬영한 입장에서는 사실적인 색감 표현이라면 Mi9 SE 쪽이 좀 더 앞서고요. 메인 카메라의 이런 사진 품질은 다른 사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서 보신 사진과 같이 탁 트인 전경뿐만이 아니라 도로변 하단에 심어진 진달래 또한 비교적 가까이 접근해서 촬영을 해봤지만은 밝았던 주간답게 세밀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기기 모두 최적화 모드는 꽃으로 설정이 되었지만 제조사별 설정의 차이인지 아니면 Mi9 SE나 포코폰은 진달래라는 것까지 인식을 한 건지는 몰라도 갤럭시 S10 에센셜은 진달래뿐만이 아니라 사진 전체가 흰색이 강하게 띄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딱히 갤럭시 S10 에센셜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아이폰을 제외한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제조사가 이런 장면 최적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색감이 아예 달라져 보이는 경우도 발생을 하는 만큼 잘 선택해서 사용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카메라 테스트를 진행을 하다가 미나 S의 문제점 또한 하나 발견을 했는데요. 주간 사진을 촬영할 때 메인과 초광각에서는 아직 특별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었지만은 지금 보시는 사진과 같이 망원의 경우에는 초점이 나간 사진들도 종종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사진을 촬영할 때 디스플레이에서 분명히 초점이 맞는 걸 확인하고 촬영을 했거든요. 사진 후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사진이 흔들렸다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디스플레이 표시와 이 사진 결과물이 왜 다른 건지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장면은 촬영 후 느낌이 이상해서 바로 확인을 했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재촬영하지는 않고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같은 망원 렌즈를 사용한 포트레이트 모드의 경우에는 무척 만족스러운 사진이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스마트폰으로 촬영해본 포트레이트 모드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입니다. 촬영 후 갤러리 앱에서 이 블러 강약 또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럴 필요성 또한 전혀 느끼지 못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메인 카메라에 이미지 프로세싱만으로 포트레이트를 촬영한 포코폰과는 그 느낌이나 블러 표현이 전혀 다르죠. 일반적인 카메라라면 이런 포트레이트 촬영을 할 때는 조리개를 제대로 개방해서 이제 빛이 도달하는 속도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게 보통인데요. 그렇지만 스마트폰의 경우에는 고정 조리개를 가지고 있는 게 대부분이라서 기존의 아이폰이나 미나 SE처럼 망원 렌즈를 이용해서 촬영하거나 100% 이미지 프로세싱만을 이용하는 방법들이 이용되고 있는데 아직은 이미지 프로세싱보다는 이렇게 망원 렌즈를 이용한 포트레이트 촬영 결과물들이 훨씬 나은 듯합니다.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화창한 날이었는데요. 어디서 무얼 찍어도 만족할 만한 사진이 나왔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았던 만큼 촬영했던 다른 기기들 또한 괜찮은 사진들이었고요. 다만 확대를 해서 본다면야 미나 SE가 아주 살짝 더 선명하게 촬영이 되었다는 건 알 수가 있는데요. AP 성능의 상향 평준화로 이제 중국기와 플래시 간의 경계 또한 많이 좁혀지는 상황인데 이제는 그 외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었던 카메라까지도 갈수록 상향 평준화가 되어 가는 듯합니다. 비교 리뷰라서 어쩔 수 없이 꼬투리 아닌 꼬투리를 잡았지만은 따로 놓고 본다면 세 기기 모두 훌륭합니다. 주제 표현에 전혀 문제 없고 선명도나 색감에서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지만 이 또한 미세한 정도라서 굳이 누가 못났다 잘났다 평가를 하는 것도 좀 우스운 그런 정도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메인 카메라의 경우에는 이제 우열을 가리기 힘들더라도 1300만화소의 초광각 카메라에서는 그 차이가 확실해지는데요. 갤럭시 S10 에센셜의 경우에는 이미 홍콩판과의 비교 리뷰에서도 지적을 했었지만은 초광각 카메라를 사용한 사진들이 대부분 선명하지를 못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첫 번째 보셨던 건물 전경 초광각으로 다시 촬영을 해서 사진 중앙을 크롭한 건데요. 100%까지가 아니라 조금만 키워도 미나 S의 초광각 사진이 갤럭시 S10 에센셜에 비해서 무척 선명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른 사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초광각의 특성상 주변부 왜곡은 미나 SE도 가지고 있지만은 사진 중앙에서는 왜곡이나 픽셀이 뭉개지는 듯한 느낌은 전혀 받을 수가 없고요. 어떤 리뷰에서 초광각은 원래 일반 촬영보다 사진이 흐리게 나온다 얘기를 하는 걸 보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아는 초광각은 이겁니다. 주변부에 왜곡이나 화질 저하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중앙부는 선명하게 촬영이 될 것. 지금까지는 LG G6 정도만 사용을 해봤었지만은 그때도 그랬었고 지금 리뷰하고 있는 Mi9 SE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간 사진만 놓고 본다면 Mi9 SE의 카메라는 솔직히 제 기대를 뛰어넘어도 너무 뛰어넘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Mi9 SE 카메라는 주간 사진 한정으로는 포코폰은 물론이고요. 갤럭시 S10 에센셜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보입니다. 이 정도에서 더 발전시킬 자신이 없다면 샤오미는 괜한 펌업으로 손을 대지 말아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스펙이 유사하기도 했지만 국내폰 사용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갤럭시 S10 에센셜을 그리고 외산폰 사용자들에게는 홍미노트 7이 있었다면 더 좋았겠지만은 지금 제 손을 떠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포코폰을 비교 대상으로 했으니까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요즘 스마트폰 카메라 성능은 이런 주간 사진보다는 저조도에서 이제 우열이 갈린다고 봐야 할 텐데요. 야간 사진 또한 이미 사진 비교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준비 중이고요. 곧 리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야간 사진은 주간 사진에 대한 감탄 접어두셔도 좋습니다. 샤오미가 샤오미 했을 뿐이거든요. 그럼 곧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